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알레르기 원인에 이어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기전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드러기는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과정과 똑같은데요. 다만 나타나는 반응이 피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토피이냐 두드러기냐에 따라서 양상이 다를 뿐이지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두드러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드러기가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보시면 지난번 시간에 비만세포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비만세포가 알레르기 반응이나 두드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되는 음식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원인되는 물질을 이물질로 받아들이고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임뮤노글로불린 E, IgE를 많이 뿜어낸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IgE가 항체고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들은 항원이죠. 예를 들어서 우유라던가 계란이라던가 알레르기 원인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 항원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IgE라는 항체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동그란 것이 비만세포인데 비만세포가 파괴되면서 케미칼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물질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는 히스타민 성분이라던가 세로토닌 성분이라던가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이런 성분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비만세포에 있던 히스타민이 많이 뿜어져 나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 표면 세포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 히스타민이 피부의 미세한 혈관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그 미세한 혈관에 히스타민이 들어가고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수분, 염증성 삼출물이라고 염증성 수분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 표면에 모세혈관이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기잖아요. 피부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관에서 히스타민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서 볼록볼록 이렇게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토피가 생기는 기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기전, 또 두드러기가 생기는 기전이 어떤 일정 부분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다가 중단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전신이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서 보드랍지 않고 두꺼우면서 매끈매끈한 그런 양상의 피부들이 완정을 할 때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땀이 땀구멍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되어야 하는데, 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할 때 피부에 진피해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 음식을 먹었을 때, 계란을 먹었을 때 목으로 삼키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쫙 장까지 또 피부까지 두드러기가 확 일어나기도 하고요. 음식의 형태가 아니고 나쁜 먹거리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확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새집에 갔는데 공기를 통해서 새집 증후군을 흡입하게 됐어요. 페인트 냄새나 또 환경 호르몬 냄새를 코로 맡았을 때, 또 피부가 직접 접촉을 하게 됐을 때 두드러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이든 나쁜 먹거리든 간에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그것을 내 몸 밖으로
배출시켜내기 위한 과정,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과정으로 두드러기 형태로 배출을 시켜내기도 하고요. 또는 아토피의 형태로 배출을 시켜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어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들어갔을 때 피부로 아토피의 형태로 가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드러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의 반응의 일종으로 두드러기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피부 묘기증 있으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손톱으로 이렇게 피부를 그으면 그 그은 손톱이 자극된 그 부위가 볼록하게 쫙 올라오는 그런 두드러기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곱 번째,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찬물을 먹거나 또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했을 때 두드러기가 확 일어나죠. 그것은 일명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죠. 그런 형태의 두드러기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덟 번째, 이런 두드러기 반응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원인이 제거되면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서서히 사라지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약의 힘을 빌어서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반응이 자리를 잡으면서 비만세포의 우리 몸의 세포나 기능의 고장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두드러기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해도 이유나 원인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특정한 어떤 공통점도 없이 두드러기가 불특정하게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성 두드러기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하고요. 만성 두드러기로 자리를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맞춰진 관리 방법이 있고요. 두드러기가 발생되는 원인을 없애고 발생되지 않도록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계속 관리를 하다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보다 상담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두드러기가 나타났거나 또 나타나서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사람에 맞는 관리 방법을 적용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두드러기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두드러기의 기전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저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언 드리는 대로 관리를 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요. 아토피를 떠나서 아토피와 상관없는 두드러기여도 이전에 만성 두드러기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셨던 분이 상담을 하고 그 만성 두드러기로부터 벗어났던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두드러기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원인을 찾으셔야 하고요.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원인을 못 찾는다면 두드러기를 잡는 방법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두드러기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러기가 나타날 때 확 눌러줄 필요성이 있고요. 사람마다 관리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하면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두드러기 원인과 하부뇨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특수분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